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그리 안녕하지 않은 아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떠나보낸 정승조 아나운서의 부친상 부고도 있고요. 방금 월드컵 16강 진출이 좌절됐다는 소식도 그렇고요. 무승치욕. 연합뉴스는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아울러 재활용 총리 시대의 개막 때문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이쯤이면 막가자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우원 국무총리를 유임시켰다. 안대희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결정적인 흠결로 연달아 낙마하니까 아예 새 총리 후보 지명을 포기한 것이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총리를 재신임한 헌정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상천외의 결정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2014년 6월 27일 금요일 아침에 정치 내비게이션. 저는 오늘 정승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는 김용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평택을 선거구에 함께 살자 무소속 진보단일 노동자 후보로 나선 김득중입니다. 저는 회고 노동자입니다. 가정경제를 아내에게 맡긴 채 살아가고는 이름뿐인 가장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며 80이 넘는 어머니를 모시지도 못하는 부여자이기도 합니다. 집안도 못 챙기는 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습니다. 저에겐 핏줄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 살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죽어간 25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막상주의자, 가장인 쌍용자동차 지부장입니다. 조용히 죽음을 결심한 친구의 마음을 헤아지도 못하고 임대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진 후배의 속사정 또한 살피지 못한 그저 죄 많은 노동자 가장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둥바둥할수록 삶의 수렁통으로 빠져들기만 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 뿐만이겠습니까? KT와 현대중공업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쌍용차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과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한쪽 기통일에서도 죽지 않고 함께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간피와 문제를 간피하게 맡기는 악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회 악을 고리를 끊어야 새로운 가능성의 선이라도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고 노동자의 출마를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당이 흡수하고 야당이 기대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어야 합니까? 730 국회 재선거가 정치인들에게는 자리와 배지 권력의 다툼이겠지만 쌍용차 해고자와 고통을 받는 이들에겐 죽느냐 산이냐의 문제입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인 김득중 지부장이 어제 730 재보선 경기도 평택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목숨 뺏는 정치 끝내고 살리는 정치 만들겠다라면서 출마 포부를 밝혔는데요. 일부분을 들어보셨습니다. 정가 레이더로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이강윤 평론가입니다. 자, 축구 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끝났는데 네. 잠깐 보니까 벨기에가 한 명가 퇴장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적 우위였는데도 불구하고 1대0으로 또 졌네요. 예, 0대0 상황에서 한 명이 네. 빠져가지고 11명 대 10명으로 뛰었는데 말이죠. 네. 좋습니다. 아시아 팀이 지금 1승도 못 거두고 예. 우리가 우리가 속한 H조에서 또 우리가 꼴찌죠. 예. 이렇게 인종 간 무슨 차별이 있거나 그런 건 능력에 차별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예. 갑자기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 말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02년 뭐 월드컵 우리가 잘해서 된 줄 아느냐, 내가 심판들하고 저거 해서 그랬다는데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겠죠. 예, 뭐 그마저도 사실이라면은 정말 우리의 자존심은 뭐 바닥을 국제적으로 큰 망신거리자 법적 사안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강윤 평론가님, 뭐 아침 저녁으로 아주 맹활약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내년도 최저임금 간밤에 결정된 모양입니다. 네, 밤샘 협상 끝에 조금 전인 오늘 새벽 작년보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이건 지금 내년에 적용될 거니까요. 예.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보다 7.1% 인상된 5,58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인상폭은 작년에 7.2%와 비슷한 수준이고, 이번에 인상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을 일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116만 6,220원, 그러니까 117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죠. 예.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오후 전원 회의를 열어서 밤샘 협의 끝에 조금 전에 이같이 결정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타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예. 애초에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그러니까 27%쯤은 올려야 한다. 예. 그래서 6,700원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무슨 소리냐, 한 푼도 올릴 수 없다. 동결하자. 팽팽히 맞서다가 동결안이 5,210원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게 5,210원이죠. 예. 그러니까 둘 사이에 한 1,500원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 네.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리면서 타결받습니다. 예. 어제 그 민주노총 관계자 한 분이 수박 한 덩이를 들고 와서 시급은 지금 5,210원인데 수박은 7,300원이다. 네. 수박값만도 못한 그런 최저임금 개선해야 된다. 네, 이래야 지금 수박 하나도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조간신문 살펴보니까 말이죠. 예. 정우원 총리. 뭐 정우원이라는 이름보단 재활용 뭐 이런 표현들이 더 많더군요. 예. 예. 자, 중요한 거는 세월호 유가족들 반응이 아닐까 싶은데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인 유경근 대변인이 잠시 후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오시긴 합니다만은. 아, 그렇군요. 예. 섭외가 됐군요. 예. 자, 여야 반응 뭐 우선 뭐 여당은 뭐 예. 짐작할 수 있으시다시피 공식적으로는 고뇌에 찬 결단이다. 예. 근데 뭐가 하긴 고뇌하긴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당 내에서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일부 재선 의원 꽤 뭐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재선 의원인데 그냥 당당하게 기자들하고 통화하면서 이거 국민들 상대로 장난치는 거 아니냐.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예. 장난이란 단어를 그냥 막 그대로 쓰더라고요. 예. 물론 뭐 실명 보도를 안 하리라는 믿음이 있긴 했지만 예. 한편에서는 그럴 정도로 이번 처사를 비상식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다음에 지금 의원들은 이제 뭐 당장은 당 지도부는 730 재보선일 거고 의원들로서는 한 2년쯤 후에 치를 총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이번 정부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나라가 편안할 날이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뭐가 계속 꼬이고 큰 사고 터지고 제대로 수습도 못하고 인사가 자꾸 꼬여만 가니까 예.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거고요. 예. 야당에서는 같이 데리고 일할, 호흡 맞춰서 일할 국무총리 하나 못 찾느냐. 이것은 얼마나 무능한 정권인지를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 벌써 잊었느냐. 관피야 그러더니 관피야 때려잡겠다는 개혁 포기하겠다는 거냐.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건 사실상 재지명이다. 예. 또 그 총리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다. 뭐 이런 예. 다양한 그러나 비판 한 곳으로 모아지는 그런 반응이었고요. 예.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가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은 걸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 몇몇 사람들이 몇몇 취재 기자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반응들은 보였는데요.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권 대표의 경우에 세월호 진상규명 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 처리가 돼야 할 대상 중에 한 사람을 유임시키다니 과연 이 정부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 안 할 수가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진도에 현재 팽목항에 남아있는 11분의 실종자, 그 가족들은 상당히 의외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빨리 서둘러서 남은 실종자들 하루속히 찾아달라. 예. 의외다. 그 말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어록 제조기로 유명한 노회찬 진보당 전 대표죠. 네.
국민 여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 인사다. 국민에 대한 보복 인사다. 상한 것 같다고 다시 해오라니까 예. 먹다 남은 음식을 내온 꼴이다. 뭐 예. 이렇게 아주 통렬하게 꼬집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청와대가 이런 욕을 먹게 되는 것을 모르고 정우원 총리를 유임시키려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하는 점이 관심입니다. 반발이나 비난은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요. 예. 우선 뭐 조금 이해를 해주자고 보자면 예. 인사청문회에 통과할 사람을 찾는 게 의외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즉 예. 이번 인사의 직접적 요인은 세월호 참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수습하려면 강력한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부터도 공격당하지 않을 그런 도덕성과 함께 예. 관피아들, 관료들 이렇게 확실히 장악해서 끌고 예. 나가고 예. 기득권 해체시키고 예. 이러려면은 역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이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약간의 이견, 뭐 당연히 생길 거지만 그런 것쯤은 또 꿋꿋하게 버티고 나갈 사람. 네. 우선 현재의 여권 가용 풀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게 대단히 힘들었을 것이고요. 몇몇 뭐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옛날 기준식으로 지금 뭐 보수의 그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익히 보호하고 있는 거니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자신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네네. 괜찮다 싶은 분들 접촉하면은 가족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더라. 네. 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본인뿐만 아니라 뭐 배우자, 아이들, 친척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뭐 고구마 줄기캐도 줄줄이 딸려 나올 것이고. 패가 망신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사람 찾는 게 대단히 어려운 점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설령 누군가를 골라서 내세웠는데 만약에 또 다시 낙마를 한다면 청문회를 가건 안 가건 말이죠. 예. 어쨌거나 3연속 낙마가 되는 거잖아요. 예. 김용준 위원장 다음에 현 정청원 총리는 한 번 건너뛰었으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예. 안대희 문창극에 이어서 또 한 번 3연속 낙마할 경우는 현 정권 운영 및 담림 세력들의 추진 동력, 뭐 개혁 추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정권 운영 능력이 아주 직격탄을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청와대로서는 절벽 앞에 선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예. 또 이런 점도 있어요. 그 야당의 지금 언론과 야당 때문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참극을 맞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속으로는 상당히 억울하고 분하고 괘씸하다 이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야당의 어깃장 또는 뭐 일종의 시위 또는 뭐 오기성 인사로 해석할 여지도 사실 충분히 있습니다. 군데 뜯어보면. 그런데 더군다나 장관 자리도 아니고 17명 있는 장관 자리도 아니고 국무총리 자리를 오기성 인사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아니 근데 김문수 씨는 본인이 자천했잖아요. 나는 네.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 뭐 또 논문에 걸릴 것도 없잖아요. 논문을 쓴 일이 없으니까. 예. 네. 아니 근데 김문수 씨는 또 차기 유력 주자기도 하고 만약에 세웠을 경우에는 730 재보선데 새누리당이 뭔가 주도권을 가질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근데 왜 김문수 씨는 기용할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아니면은 검증을 했는데 본인이 밝히지 못한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앵커의 A와 B에서 고른다면 전자일 겁니다. 전자. 사실 김문수 의원은 부천에서 국회의원 3번 하고 경기도지사 2번 나오는 동안 예. 그러니까 선거를 5번 치르면은 웬만한 건 다 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사생결단하고 상대측 후보에서 별별 걸 다 조사해서 하는 거니까 이 청와대 인사검증팀보다 오히려 그 근로 의욕은 더 뛰어나다고 해야겠죠. 야당 쪽에서. 예. 네네 상대편 후보. 상대편 후보 쪽에서. 예.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중에 걸러진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단 필터 한번 여과 장치를 걸렀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 그 이른바 이제 선거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예. 아무래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예. 김문수
전 지사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닌데다가 예. 차기 대권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감추지 않고 있고 오히려 본인으로서는 이런 핀치 위기 국면에 등용이 된다면 자신에게 큰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한 거 아니겠어요? 이른바 스펙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의 정치적 체급이 확 올라가는 것이고 예. 국무총리가 돋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잘 되거나 뭐 이런 성과를 낸다면 예.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마찰은 불가피하고 차별 정치, 개인 정치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갈수록 힘이 빠질 청와대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앞으로는 좀 더 커지리라고 보는 게 객관적 관측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국무총리를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에서 크게 힘이 빠질 뿐더러 레임덕도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성가스러울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 길을 자처할 필요 있겠느냐. 예. 그냥 청와대 의중 잘 살피면서 잘 받아 적고 물론 뭐 정홍원 총리에게 새로운 파이팅을 기대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모로 모험은 하지 말자. 예. 그런 기조가 우위를 점한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은 2인자 절대 안 키웠잖아요. 그랬죠. 2인자 행세하던 김종필 씨, 그냥만 자의반으로 물먹었고요. 네. 그런 스타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보아왔을 것이고 예. 20대 중후반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예. 정권의 쓴맛과 단맛 그리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격화되는 과정 그리고 본인도 상당한 홀대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떤 분명한 호오, 선호도 이런 예. 것들이 박혀 있으리라고 보는 게 예. 뭐 상식적인 추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서 네. 중요한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새누리당은 앞으로 다음 총선 대선에서 이겨야 할 것이고요. 네. 한마디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만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3년 이 3년 동안만 잘하는 것에 골똘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다음 주자에 대해서 키울 마음이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본심이라면은 예. 어느 지점에 가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임기 말로 갈수록 당연히 그런 그 객관적 환경은 조성되기 마련이고요. 예.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 우리 뭐 과거 정권에서 학습 사례가 몇 번 있긴 하지 않습니까? 예. 일테면 한나라당과 대연정하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그랬을 때 당장 내부 반발이 나왔듯이 네. 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워낙 여의도에 대한 장악 의지도 없고 장악 능력도 없었으니까 예. 뭐 공개적으로 뭐 여당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하던 시절이니까 그건 뺀다 치더라도 예. 뭐 이런 비유를 해서 요즘 뭐 동부전선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이런 비유 드리는 점을 아침부터 청취자 여러분께 좀 송구하긴 하지만 예. 일테면 신병의 경우에 예. 석 달쯤 후면 제대할 병장보다는 제대가 한 2년쯤 남은 바로 자기 윗고참과 더 내무반 생활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일단은 석 달 넘은 왕고참 병장이 최고 권력을 갖고는 있지만 예. 조금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나갈 거니까 신병 입장에서는 상병이나 바로 윗 2병인가 1병인가 이렇게 잘 호흡을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예. 과정에서 예. 병장이 뭔가 좀 무리수를 둔다 그러면 상병이나 1병, 2병들이 단합해가지고 그렇게 세게 하지 마시오. 예.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박근혜 정부는 이제 3년 반이면 끝나지만 새누리당은 글쎄요, 당명을 또 언제 무슨 일로 뭐 바꾸게 될지 차떼기를 또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새누리당은 똑같이 새누리당. 네, 재활용하는 보수 세력의 본산으로서의 그 당은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김 PD의 어록대로 예. 영업은 계속 해야 되니까 예. 당연히 마찰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할 즈음에 청와대와 각을 세워야 자기의 존재 의지가 부각되고 글쎄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또 하나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는 점이 분명히 있죠. 그게 정치 권력과 정치인 사이의 숙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 안에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거냐 네. 이런 말이 바로 그런 거죠. 이 균열의 그 시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봅니다. 예. 이게 이제 만약에 730 재보선 같은 데서 참패를 하고 예.
한 2년쯤 후에 있을 총선의 비전이 굉장히 안 보인다. 예. 2년쯤 후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예. 그럴 경우에 당내 불협화음은 아주 공개적인 마찰음으로 그리고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네. 일단은 자기가 돼야겠으니까. 예. 국정 운영 능력 여기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표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인사가 만사인데 네. 일만만자 만사이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고 시작인데 까딱 잘못하면 망할 망자 망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 정부는 출범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망사 조짐을 계속 보였고 예. 막 시작하자마자 우리 기억에 아직도 선연한 윤창중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예. 뭐 일일이 꼽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네. 처음 정권 출범을 한 6, 7개월, 1년 될 때까지는 뭐 이렇게 일지도 만들고 꼽다가 예. 두 손가락 다 넘어가고 그러면서 아예 그냥 뽑는 걸 포기해버렸는데 가장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 총체적 난맥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예. 국무총리 자리가 비어있다고 해서 국정이 저는 스톱된다. 저는 이런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강력한 대통령제 중심하에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활동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네. 국무총리가 사실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여지도 없고요. 그런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말 그대로 통치 스타일인 거죠. 통치. 예. 봉건적 왕조가 연상될 만큼. 네. 그러므로 정홍원 총리가 뭐 식물 상태여서 수습이 안 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중요한 것은 2달째 청와대나 집권 여당, 특히 정부의 핵심, 이 지금 권력의 가장 구중궁궐 핵심부에서 세월호 사태 이후 2달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창급 전 총리 후보자식 표현으로 하자면 2달 동안 허송세월 해온 겁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운영의 능력에 의문을 표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강윤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100분의 1 우리 애청자분은 관심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